아니나 다를까 바이든도 우리를 이렇게 실망시키지 않는군요. 그냥 홀딱 벗고서 얼른 저울에 올라가요. 바로 뭐 저울에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르자마자 토마스 도닐론 국가안보보좌관으로 토마스 도닐론을 임명했죠. 저희 채널 탈출에서 말씀드렸죠.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2008년 리만 브라더스 국제금융위기를 초래한 당사자입니다. 원래 라비스트였는데 누굴 라비를 했냐? 주택담보부 대출업계 라비스트로 라비 금액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세금 누락으로 물어낸 돈만 4억 달러, 5천억 원을 물어낸 사람입니다. 이 주택담보부 대출을 꼬여갖고 그게 터진 거거든요. 주택담보부 대출이 이걸 어떻게 꼬아놨냐. 이게 클린턴 때 1990년대에 꼬은 거예요. 어떻게 꼬은 거냐면 자 이제 금융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집을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제가 이 집에 대해서 담보권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담보권을 다른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한테 맡기고서 돈을 또 빌려요. 그래놓고 돈 빌린 거 갖고 또 담보자 또 주택 구입하는데 또 빌려줘요. 그럼 또 담보권 형성되죠. 또 맡기고 또 빌려요. 깡통이 되는 거야. 깡통이. 이게 주식 깡통 대출하고 뭐가 달라요? 그걸 금융기관이 한 거예요. 주택담보부 대출업계가. 먹이지 하는 데가. 그 먹이라 그러거든요. 주택담보부 대출을. 그래 놓으니까 앞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부동산 버블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돈 구하기가 쉬우니까 전부 부동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만 놓으면은 마켓 갭이라 그러죠. 돈 빌려서 부동산 사면 바로 부동산 가격 오르니까 팔아갖고 갭 챙기고. 갭 챙길 것 같으니까 안 팔고 또 돈 빌려서 또 사고. 안 팔고 돈 빌려서 또 사고. 그러니까 빚이 달려있는 부동산이 한 3개쯤, 집이 3채쯤 되고 4채쯤 되고 이런 거예요.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이러다가 뻥 터진 게 그게 2008년 국제금융위기입니다. 이렇게 주택담보부 대출을 하는 금융기관이 그 담보권을 다른 금융기관한테 맡기고 다시 돈을 빌릴 수 있게 만든 게 클린턴 때 했는데 그때 라비스트가 누구냐? 토마스 도닐론입니다. 그럼 이자는 부패한 라비스트예요. 일단. 그런데 이자가 2013년에 한 발언을 보면 2018년 발언을 보면 자기는 신흥 강대국 중국이 기존 강대국 미국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역사학자 혹은 이론가들과 입장을 달리합니다. 이러고 발표를 해요. 미중이 잘 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친중 부패 브로커란 얘기죠. 자, 그런 자가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거기다 버니 존킨스 이것도 전에 얘기했었죠. 여기 국무부 군축 및 국제평화 차관입니다. 그러니까 Under Secretary. 이 여자는 미국에서 맹렬한 활동을 하고 있는 친북단체 Women Across DMZ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을 넘나드는 여성들 뭐 그런 뜻의 친북단체 또 코리아 피스 네트워크 한반도 평화 네트워크라는 뜻의 그런 단체이랑 그냥 아삼육으로 왔다 갔다 하는 여성이에요. 이 버니 존킨스. 이 사람이 국무부 군축 및 국제평화 차관입니다. 조중동은 뭐해? 이런 거 비판 안 하고? 자, 그런데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3일 반 동안, 나흘 동안 이민 단속 포기하고요. 분쟁 지역 미군 파병했고요. 반에너지 정책했고요. 트랜스젠더의 군 입대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는 연방 차원의 선거법을 만들겠다. 그 연방 차원의 선거법이 하우스 레졸루션 넘버 1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의회 하원 의결 1호, 제1호라는 무시무시한 제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터커 칼슨의 비판을 한번 보시죠. 짧게. Even his allies concede that Joe Biden isn't as quick as he used to be. It now takes him an hour and a half to watch 60 Minutes. But to be fair, Biden's administration may be the fastest in history. We are less than a week in, and the White House has already ended immigration enforcement,
send American troops into armed conflict, crippled the last remaining independent sector of our economy, and officially, for the first time in human history, denied the biological reality of sex differences. That all happened in 3.5 business days. Amazing. Google is getting its money's worth. Now, Congress is about to get involved in changing this country. Democrats control the entire legislative branch of government, so this should be a swift process, too. Their priority is House Resolution number 1. It's called that because it is the first bill in the legislative pipeline. 예. 지금 이제 여기서 보듯이 바이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미국을 망가뜨리는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뭐 이게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조치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덩치가 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급하게 무슨 혁명 정부처럼 몰아붙이면은 이거 별로 그렇게 성공 확률이 높질 않습니다. 저는 제가 저보고 무슨 정신승리한다고 비판하셔도 좋고 너무 낙관적이라고 비판하셔도 좋은데 그렇게 쉽게 가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한번 보시죠. 제가 이제 그 로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미국 정도를 집어먹으려면요. 우클릭하는 척 하면서 연막탄 터뜨려가면서 화해와 치유와 통합을 얘기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밑을 야금야금 긁어먹어야 돼요. 이렇게 칼 뽑아들고 혁명정부 전격작전 하면은 이거 반발 나중에 무지하게 삽니다. 이 반발 벌써 오기 시작했잖아요. 오하이오의 미 공화당 지금 현직 상원의원이 2번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8년간 지금 6년을 채우고 올해가 7년째인데 이 사람이 3선 그러니까 지금 2022년 공화당 그거에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3선에. 갑작스럽게. 이 사람 트럼프 이 사람 저거죠. 저거 한 사람이죠. 선거 결과 인정해야 된다 해서 반 트럼프 노선 취한 사람이에요. 자기 감당 안 된다는 거지. 이제 벌어질 이 미국의 총성 없는 내전이 내가 감당할 수 없다. 도망가 버리는 거라고요. 벌써 한 3, 4개월 지나면요. 미국은 선거 모드 들어갑니다. 2022년. 3, 4개월 후면 미국 선거 모드 들어가요. 3, 4개월 후에는.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서 쫙 이 가치지향 애국민중 집단 이 민초 그룹이 쫙 이제 치고 올라온다고요. 감당 안 된다 이거죠. 감당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저쪽 진영이 혁명 정부의 전격 작전을 한다. 한마디로 겁이 없는 짓입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이게 통전부가 있었어야 돼요. 북한 통전부 같은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 화성 같은데 통일전선부가 있었으면 훨씬 더 일사불란하게 훨씬 더 지능적으로 훨씬 더 교묘하고 간접적으로 오더를 때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바이든 진영의 윗대가리들이 전부 한 명 한 명이 자기를 시저나 알렉산더쯤의 인물이라고 과대망상에 걸려 있는 자들이에요. 이 자들은 여기에 종북들처럼 여기 종북은 나의 20대 초반부터 간첩에 의해서 다이렉트 컨트롤 받으면서 훈련돼 왔고 나중에는 스스로 베이징을 찾아가서 중국 공산당과 껴안고서 또 거기 종아리 붙잡고서 꿇어 엎드려 가지고 거기서부터 또 오다 받고 있고 여긴 컨트롤이 되고 있다고요, 나름대로. 그래서 굉장히 골아픈 아주 세련된 측면이 있는데 저기는 하나하나가 다 세계를 주물럭거리는 원학급들이야. 그러니까 이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정부 전격작전을 하고 있다고 이게.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국이나 중동이나 유럽이나 인도태평양 등에 대한 전략을 트럼프 때 못을 박아둔 걸 급선회할 수가 없어요, 지금. 중국에 대해서 제일 급한 거는 19% 평균 19% 관세입니다. 트럼프 때 해놓은 게. 그거 낮춰야 되는데 그거 감히 못 낮춰요. 심지어는 바이든 지금 Buy America 미국제 물건 사는 거 패키지 내놨잖아요. 마가에서 트럼프가 주장하던 거 똑같은 거 내놨어요. 지금 중동에 대해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배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중국 이란 커넥션을 키워서 아랍을 야금야금 먹고 들어가게 하는 거를 방치하지 못, 그런 상황을 다시 연출해내질 못해요. 아랍을 야금야금 먹고 들어가게 해야 또 미군이 들어가서 거기서 전쟁 비즈니스 벌리는데 이미 그거 배 떠나버렸다. 그거 불가능해요. 아랍과 이스라엘의 손을 잡아버렸는데. 그럼 중동이 편안해지니까 저기 뭐야 그 유럽이 그러죠. 유럽도 편안해지죠. 이거 중동을 다시 전쟁 비즈니스가 벌어지는 군사 비즈니스가 벌어지는 그런 질펀한 피바다 장마당으로 만들려면 미국 쉐일을 다 닫아 걸어야 돼요. 못 닫아 걸죠. 기껏 닫아 건 게 뭐예요? 연방 토지에서의 쉐일 개발을 이제 더 이상 못하게 하겠다. 근데 미국 뭐 연방 토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거든요. 미국은 예를 들어서 해변에 가보세요. 해변에 바닷가 그 모래사장까지 다 개인 소유인데 그 프라이빗 비치라 그래서 못 들어가잖아요. 퍼블릭 비치가 있고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바닷가라든지 강변 이거는 사유지가 아니잖아요. 미국은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도 다 사유지예요. 그래서 그러면 쉐일을 못 닫아 걸면 중동 그대로 가는 거고 유럽 그대로 가는 거예요. 베네수엘라도 그대로 무릎 꿇어 앉혀놓고 너 죽거나 살거나 내버려 둘 수밖에 없게 돼요. 특별히 도와줄 길이 없어요. 베네수엘라를 바이든 정부가. 왜냐면 베네수엘을 도와주려면 베네수엘라 석유가 중요합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해외 석유가 중요합니다가 아니라 석유를 안 써야 됩니다. 이제 그린 뉴딜 해야 됩니다. 문재인이랑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태양광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소리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기껏해서 에너지 산업 타격을 가해봐야 첫째가 연방정부 땅에서 쉐일 못 개발하게 한 거. 두 번째가 그 키스톤 XL 라인이라고 하는 그 송유관 라인이에요. 그게 원래 이제 캐나다에서부터 오는데 이렇게 꺾여 있는 걸 중간에 사우스 다코다를 가로지르는 직선 라인 하나를 추가하는 거예요. 이게. 그 앞에 거는 트럼프 때 다 끝났어요. 요거 추가인데 요거를 못하게 하게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몇만 명 잠 날아갔죠. 근데 미국 전체의 셰일 비즈니스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거든요. 결국 셰일 못 닫아간 거예요. 인도 태평양도 지금 바이든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래서 일본이 눈 하나 깜짝해요. 오스트레일리아 깜짝해요. 타이완 깜짝해요. 안 깜짝해요. 인도 깜짝해요. 여기는 우린 반중으로 간다 해서 딱 와꾸가 짜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전략을 못 바꿔요. 그 다음에 가치지향 주권국가 보스 노선 이거 마가를 내놓고서 급회기시킬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내부 망가뜨리기에 집중할 뿐이죠. 트럼프 탄핵해야 된다. 트럼프한테 탄핵 이제 앞으로 이제 상원으로 넘어갔으니까 상원에서 한 2, 3주 안에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상원에서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공화당 의원 수가 한 30명인데 한 대여섯 명 더 나오면 상원에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화당 의원 중에 17명이 오케이를 해야 되는데 지금 30명이 노. 그다음에 대여섯 명 더 나오면 35명이 노. 그러면 공화당에서 17명 못 채우죠. 그래서 이게 힘들다고요.
그다음에 트럼프한테 반역죄, 인서렉션 액트 적용해야 된다고 지금 일부에서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야 그거는 좀 너무 법리가 안 맞아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정신이 없어요 지금. 트럼프는요 탄핵을 시키건 반역죄를 적용해서 감옥에 넣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계속 메시지 발신해요. 저길 간다고 마음 먹고 있다면. 트럼프의 입을 닫아걸게 하는 방법은 유일한 건 죽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말하려고 자기 그 큰 저택 안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죽일 거예요? 헬파이어 미사일 터뜨릴 거예요? 드론 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만만치 않은 거예요, 상황이. 미국 망가뜨리에 집중하니까 이제는 뭐 에너지 그렇게 깔짝깔짝 건드려 불법 이민 관리 안 한다 그래. 그 다음에 젠더 이데올로기 아까 그게 저거죠. 저기 뭐야 그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한 사람들을 그 저기 뭐야 저기 군대에 입대시키는 거 이거 바로 사인했어요. 선거법 가지고 놀고 있고 선거법 갖고 놀아봐야 저거 이제 주에서 전부 반발 일어나거든요. 저거 연방에서 선거를 주 선거에 대해서 규정한 게 되나 가지고 저게 그 미국이 연방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주 선거는 주에서 알아서 한다예요. 규정이 다 다르고 방식이 다 다르다고요. 그걸 연방 차원에서 큰 보자기를 씌우겠다는 거거든요. 주에서 반발해서 저거 줄줄이 이제 그 저기 대법원 가요. 저거 줄줄이 대법원 간다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을 막 그냥 울퍽질퍽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로 그러니까 미국 바깥의 질서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못을 박아놓은 걸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랍도 좋아한 거고, 이스라엘도 좋아한 거고, 서유럽도 그래, 우리 석유 가격 다 안정됐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배럴당 100불 하던 거를 지금 50불에 들여오고 있는데 서유럽이 얼마나 돈을 벌겠어요? 에너지 절약 코스트가. 그러니까 나토 유지비 우리 100조 낼게요. 100조씩 더 낼게요. 한 1년에.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일본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일본의 부담금 우리는 뭐 문재인 하여간에 그 문제 있어요. 뭐 3천억 2천억 갖고서 객기다가 지금 이제 좀 두들겨 맞아가지고 이제 트럼프 됐었으면 한 1, 2조 두들겨 맞을 뻔했는데 이제 바이든 돼서 얼마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는데 바이든도 더 두들길 수 있어요 이거. 아니 트럼프가 중동 그러니까 어저께 말씀드렸던 페트로 강박, 석유 강박증하고 오일 파워의 기세를 꺾는 바람에 우리가 1년에 벌어들이는 아끼는 돈이 얼만데 그건 생각 안 하고 2천억 아낄게요 2천억 하고서 그 신경 바짝바짝 긁었단 말이에요. 문재인 일당이. 조중동 거기에 대해서 끽소리도 안 했고. 장사꾼 트럼프가 동맹 한국에 대해서 2천억을 더 요구하고 있다. 죽창을 들고 미 대사관을 가자. 뒤에 죽창서부터는 없지만 앞에까지는 조중동 얘기입니다. 그때. 천박한 것들이죠. 위험하고 천박하게 짝이 없는 것들이죠. 그게 대한민국의 이른바 제도권 최상류층 지도층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정 때문에 굉장히 지금 초조한 거예요. 뭔가 굳히기는 해야겠고 뭔가 기본 틀은 깨야겠는데 트럼프가 쌓아놓은 이 기본 틀을 깨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굉장히 사람을 자극하고 그 트럼프 지금 탄핵에 대해서 공화당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너희 입으로 치은이 화해니 뭐 통합이니 이런 얘기하는데 너희 지금 트럼프 탄핵 추진하는 거 그 불난데 갔다가 휘발유통 들이붓는 거야 임마 그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공화당 쪽에 좀 생각 있는 의원들이. 그런 짓 하면 안 돼. 나라 빠개져. 너 정신 차려 임마. 그 소리를 하고 있다고요. 얘들이 왜 이 지경이 됐냐. 거의 뭐 죽창 완장부대 아니에요. 바이든 이쪽 지금 하는 짓이. 전격작전 아닙니까? 혁명정부의 전격작전. 근데 미국이란 큰 덩치가 혁명정부 전격작전으로
혁명정부 전격작전이라는 건요. 그 잔멸치 막 지지고 볶는 거거든요. 간장이랑 설탕이랑 기름치고 그 지지고 볶아가지고 그 지지고 볶여지는 그런 덩치냐고요, 미국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침몰각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바이든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 침몰하면서 우리가 제일 겁나는 건 바이든이 한반도에서 불장난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해보세요. 유럽 막혀 있어. 중동 아랍 막혀 있어. 인도 태평양 막혀 있어. 그 다음에 반중 정책도 중국에 대한 정책도 한꺼번에 선회하기 좀 힘들어. 자, 그럼 이제 남는 거 숨구멍은 뭐냐. 한반도에서 뭔가 불장난해서 한번 분위기 바꿔보는 거네. 지금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인영 발언을 보면. 이인영이 엊그저께 그런 취지의 발언했죠. 섬뜩하더라고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에 따라서 한반도의 상태가 지금 그 어떤 큰 분수령에 왔습니다. 큰 계기를 맞았습니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했어요. 참 이때는 코로나가 고맙더라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를 갈거든요. 실망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지금 검찰 문제 이런 거 터져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이제 미국의 새로운 정부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 남북을 트고 이제 남북 이산가족 이제 바로 2월 달에 이산가족 그 실시하고 이인영이 이제 코로나 잡힌 다음에 이산가족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코로나가 없었으면 바로 2월 달에 하는 거 아니에요. 구정을 맞이해서 이산가족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 했다가는 돌로 맞아 죽죠. 지금 분위기에선. 거기 이제 북한 코로나 천지일 텐데 중국도 코로나 천지고 그러니까 전부 이제 그 에너지 소비량이 그러니까 활동력이 떨어진 거예요. 활동력이 떨어진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걸 남북 관계를 빨리 못 풀어요. 원래 남북 관계를 빨리 풀으려면 굉장히 그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뻔했어요. 이게 뭐냐면 남북 교류 트고 그 다음에 중국이 손을 봐가지고 북한을 이제 그 김일성 그 집안이 아닌 뭐 다른 쪽을 강화해서 김일성 체제를 약화시켜 버리거나 대체하는 것. 그러니까 노골적인 중국 식민지로 만드는 것. 북한을 중국에 대해서 완벽한 개혁 개방 때리는 것. 나머지 세계는 다 닫아 걸어놓고 이런 조치를 취할 뻔했다고 얘들이. 그걸 가지고 아마 중국이랑 승부를 볼 뻔했어요. 지금 아마 물밑에서 그 얘기할 거예요. 성김 같은 사람이 나서서 위에서는 저기 아까 말한 그 황당한 그 여자 그 저기 어디야 그 버니 뭐지 그 이름 버니 젠킨스. 성김 씨도 참 인생 꼬인 거지. 버니 젠킨스 같은 이런 그 친북 종북의 파트너를 그 저기 뭐 차관으로 모시고 일하려니까 성김 씨 참 인생 꼬였네. 자, 이런 거 이게 이제 바이든의 불장난이죠. 바이든의 한반도 불장난인데 저는 이거 자충수라고 봅니다. 이게 일단 이걸 빠른 시간 안에 추진을 못 해요. 빠른 시간 안에 추진 못 하는데 추진하더라도 자충수다. 왜냐? 이 남과 북의 급격한 정치 심리 변화가 어디로 튈지 몰라요. 북의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은 그걸 해서 야 북을 중국 식민지로 다 내줄 테니까 너희가 중국이 책임지고 저거 없애줘. 그리고 책임지고 없애는 건 우리가 가서 검증한다. 뭐 핵과 미사일을. 뭐 이런 정도 패키지였을 거라고. 패키지를 추진할 거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북의 핵과 미사일이 다 없어지고 북이 중국 식민지가 되고 남의 중국 영향력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제 그 패키지가 통하면. 근데 이런 상황에서 북은 가만히 있겠냐고요. 시간이 지나면 북한 민중은. 저게 꽉 김일성 영생교로 눌러놓은 머리에서 이걸 뺀 거거든. 그 다음에 북에 그러한 변화가 있을 때 남쪽 사람들은 변화가 없겠냐고. 한편으로는 벌써 이건 야 저건 중국 식민지 됐는데 반중 정서가 얼마나 올라올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남북이 합쳐져서 어떻게 폭발할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안 가본 길이에요. 한국 사람들 같이
무지막지한 폭발력을 갖고 있는데 여기가 순식간에 표변하잖아요. 한순간에 표변하는데 어디로 튈지 굉장히 위험한 게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 본인한테 위험하다고요. 예측 불가예요. 한 3, 4년만 지나도. 두 번째는 상황이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불장난에 대해서 과연 미국 정보계통 및 군부가 반발하지 않을까? 저는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거. 근데 정보계통 및 군부나 다 뭔가 바이든에 관한 엑스파일을 쥐고 있을 수가 있다고. 바이든이 워낙 뭐 이상한 짓을 많이 해와서 그 진영이. 그래서 저는 일단 바이든의 한반도 불장난이 향후 한 1년 정도는 가시화되지 않을 거다. 근데 1년 이내에 바이든호는 사면 초과가 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도 여기서 이런 전쟁이 문명의 차원에서, 인류의 차원에서, 또 세계 시스템의 차원에서, 그리고 미국이라는 공화국의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도 똑같은 버전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면서,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뭐를 해나갈 것인가. 우선 첫 번째는 그 서명으로 뭉쳐서 애국전선을 좀 준비해야 돼요. 서명으로 뭉쳐서 애국전선을 준비해야 돼요. 이 백신에 대해서 제가 오늘 들으니까 한 두어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선 하나는 코로나 별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국민들 공포로 몰아넣고 그러냐. 코로나요?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 정도의 건강을 갖고 있으면, 제가 뭐 아주 강체질은 아니지만 큰 지병이 없고 기저질환이 없기 때문에 별거 아닐 확률이 99.99%예요. 그런데 고령층이라든지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이게 치명적으로 작동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고령층이나 기저질환 가진 분들은 이 병 걸리게 되면 악화가 되니까 ICU, 그러니까 중환자실로 들어가셔야 돼. 근데 중환자실에 베드 수는 제한돼 있어. 그럼 베드가 다 차고 나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픽픽 죽어나가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숫자가 몇만 명 이렇게 된다고요. 별 손도 못 써보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병원에 병상 없으면 입원 안 한 상태에서 적당하게 링거 맞고 적당히 치료 맞고 적당히 주사 맞으면 돼요. 뭐 임시병동 아무렇게나 차린 컨테이너 박스에서라도. 그런데 악화된 사람들은 중환자실에 들어간다니까요. ICU.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이 플러딩 되는 거, 오버웰름 되는 거. 영어로는 플러딩, 오버웰름이라는데 우리말로 뭐라 그래야 돼요? 병원이, 그러니까 중환자실이 미어 터지는 현상.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갔더라면 살을 뻔한 기저질환자나 노령층이 퍽퍽 죽어나가는 상황.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냥 웬만큼 건강한 사람한테는 전혀 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력이 강하니까 전체적으로 다 전염이 안 되게 노력하지 않으면, 혹은 전체적으로 면역력이 형성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그거 건강한 사람, 그 사람 갔는데 걸렸는데 뭐 며칠 만에 뭐 아무것도 아닌 거 약한 감기로 나와버리던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던데. 맞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에 관해서, 혹은 그런 유형의 사람에 관해서. 다시 말하자면 기저질환도 없고 고령층도 아닌, 노령층도 아닌 분에 관해서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염력이 워낙 강한 병이라서 이거 컨트롤하려고 같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기저질환자나 노령자한테 번져버린단 말이에요. 기저질환자, 노령자한테 번지게 되면 이게 치명적으로 작동해요. 이 전염력이 강하니까 확 번지면은 집중치료실 ICU, 그러니까 중환자실이 미어 터지고, 중환자실 미어 터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대기하다가 돌아가신다고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그렇고요. 두 번째 말씀은 모데나, 파이자 그거 나오나 뭐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그런 거 나오더라도 그거 면역력 형성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단지
그게 이제 첨단 생명과학을 이용한 이때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방식의 백신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 이유나 기타 등등의 개인의 신념 때문에 내가 첨단 생명과학을 가지고 깊게 그 생명 현상을 건드려서 만든 백신은 나 기분 나빠 안 맞아 라고 결정하시면 그건 저희가 100% 존중해야 돼요. 본인의 어떤 가치관이니까 그걸 존중 안 하면 안 되죠. 자, 그건 그거고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이 백신을 뭐 중국 백신 타령하면서 늦추고 그 다음에 저거 뭐예요? 입도 선멸 제대로 안 하고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3분의 1 맞았어요 벌써. 여긴 과학이 빠르니까 먼저 입도 선멸한 거예요 바로. 그래가지고 300만 명인가 맞았더라고요. 어저께 보도되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이 벌써.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한 두어 달 있으면 이스라엘 많이 맞출 거예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이 걸려요. 요새 하루에 환자 10,000명인가 발생해요. 몇천 명, 10,000명씩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인데도. 근데 거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 한풀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입도 선멸 안 했잖아요. 제가 그때 문재인 정부 들어 4월 달, 5월 달부터 빨리 가서 입도 선멸하라고 그랬었는데 세뇌 탈출을 안 보는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좀 물으면서 이걸 기화로 해서 우리가 서명으로 뭉쳐서 애국전선을 준비해야 됩니다. www.losol.kr/s1입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